바이오스 라이프 프랜차이즈 오너 최종미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뒤에서 잠깐 이렇게 줌 화면을 봤거든요. 박미주 스폰서님이 막 애가 타는 표정으로 막 줌 화면을 보시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1박 2일 세미나 마지막 강인데요. 보통 1박 2일을 하고 나면 이튿날 아침에 자리가 비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한번 뒤를 돌아보세요. 거의 지금 빈자리가 없거든요. 부득이하니 직장에 출근해야 될 분들은 빠진 인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리가 거의 채워지는 지금 메가월드가 너무너무 성장하고 여러분 개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의 먼저 간 많은 리더 사장님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에게 오늘 준 주제는 나의 리더십이 조직의 리더십이다. 리더는 만들어진다, 태어난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저 개인의 사견에 의하면 리더는 얼마든지 양육과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저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믿느냐면 자신을 통해서 믿어요. 저는 원래 참 내성적이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다가가서 친구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누구를 쫓아다니거나 이런 성격이 못 됐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도 결혼하기 전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나는 노래를 못할 거니까. 체육 시간에 흔히 남들이 하는 그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많은 경험 속에서 저는 뭘 제가 가지고 있느냐면 이상하게 나는 실전을 하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나 혼자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항상 실전에 강해. 이런 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제가 이 조직의 리더로서 좀 성장하는데 그런 잠재의식이 큰 나에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면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조직에 있다 보면 여러분은 리더로 성장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이 리더는 꾸준히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 제가 여기를 안 서봐가지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 자, 리더십이란 제가 밑줄을 일부러 넣어놨거든요. 워낙 어제 이정훈 사님도 강의를 잘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김석정 사님 또한 많이 이야기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바람직한 무엇을 행사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리더십이란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팀원들이, 조직원들이, 파트너들이, 형제라인들이, 스폰서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내가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게 함으로써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게 하는 끊임없는,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십이란 뭐냐? 일방통행, 가히, 상호작용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리더십이란 결국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곳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게끔 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리더십이 아니다. 그러면 최악의 리더십은 뭐냐? 진정한 리더십, 이거를 알면 어차피 1박 2일 세미나는 리더십 함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을 정리하고 가면 좀 리더로 가는데 좀 빠르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달성,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 1. 달성 가능한. 2. 달성 불가능한. 오,
오, 사장님 대박입니다. 최악의 리더십은 뭐냐면 달성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리더십은 뭘까요? 누가 봐도 달성 불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자, 미래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원이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그 조직의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해요. 목표가 없으면 황포 돛담배는 바람이 불면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실패한 조직들을 보면 첫째, 실패한 조직들의 대부분이 왜 실패를 하는가? 제가 한번 보니까 첫 번째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고, 또 다른 하나는 계획을 달성했지만 원대함이 부족해서 계획은 달성했는데 만족도가 적어요. 한번 보세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내고 나면 팀원들의 사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PD를 도전이라고 하지 PD를 그냥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뭘까? 가기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체험앤스는 저기 하늘에서 내리신 신이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유 다이아몬드만 가도 감사하다 내 주제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체험앤스를 보니까 다이아몬드 가는 것보다는 체험앤스가 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정한 리더는 무엇을 끌어내요? 열망을 끌어내요. 누구 열망을 끌어낼까요? 팀원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무엇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달성 땡땡한 뭐를 조직원들의 먼속으로 무엇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 한번 해보게요. 시작. 열망을 끌어내요.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도록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조직원들의 가슴 속으로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성원에게 제시해요. 여기서 제가 말하면 리더라고 하니까 여러분 팀의 리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이곳에 한 분도 못 모시고 왔지만 내가 리더가 아닌 건 아닙니다라는 거죠. 내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모이게 될 겁니다. 자, 최악의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 이거를 알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현실에 급급한 문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 먹고 사는 일에 온통 시간을 다 써요. 성공한 조직은 문제는 늘 있어요. 사실은 조직이 클수록 빠르게 성장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요. 그런데 왜 평온히 조직이 흘러갈까? 첫째는 리더의 강한 비전 제시, 두 번째는 문제를 문제지 삼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이대한 성공은 비전을 멀리 보는 습관이다. 내가 지금 도전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요. 근데 내가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얻어졌고 충분히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다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문제는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에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손의정 회장이 했던 이야기거든요. 눈앞을 보기 때문에 멀미를 하는 거다. 기업의 회장들, 뭔가 탁월한 목표를 이루어낸 많은 사람들은 항상 문제가 왔을 때 3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 내가 이 비전을 이룰 때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문제를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닐 수 있었다. 그때를 생각하고 보면 사실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다이아몬드 갈 건데, 나 체험해서 갈 건데,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될 건데, PD를 6개월에 뒤에 가나 지금 가나 뭔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갈 건데 일찍 가면
보여줄 것도 있고 사업도 하게. 그다음 지금 PD 일찍 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최악의 리더. 변화를 두려워하고. 두려운 건요, 저도 이 자리 올라오기 전까지 두려웠어요.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두려워서. 아마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이신 박미주 스폰서님도 똑같은 강의를 했다면 들어오기 전까지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잘할 거라고, 잘 해내는 자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무게감이 줄어들 뿐이에요. 누구나 두려운 건 마찬가지다. 근데 두려움은 한번 건너뛰어보고 나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조금 무게감이 줄어들더라. 아무리 성공한 팀이라 하더라도 급격한 세상에서 과거의 성공 경험의 매몰, 거기에 묻혀 있다면 지금 이룬 성과가 소멸되는 건 시간 문제다. 과거의 성공은 과거의 성공에 잘 맞아 떨어졌을 뿐,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기업들 보면 그 성공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도산했거든요. 또 하나, 기업이 도산하는 기업들을 보면 회장들이 성공의 자만심에 빠져서 흥청만청할 때 뭐를 추구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실패의 지름길이다. 뭘 것 같아요? 변화. 변화에 잘 대응하는 조직이 결국 강한 조직이다. 지금 우리 팀이 잘 나간다.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시장의 환경은 수시각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늘 잘 나갈 때가 가장 긴장할 때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리더는 변화와 혁신의 무어가 돼서 전문가가 돼서 어떤 상황이 와라. 어차피 나는 헤쳐나갈 거니까 이런 리더가 되어야 모든 변화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저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제가 오니까 박미주 스폰서님은 현재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1년 뒤에 벌어질 일을 걱정하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회사는 2배 성장, 3배 성장. 2배 성장을 외치면 요즘 추세로 보니까 2배 성장은 되겠네 하면 2배 성장도 안 돼요. 근데 3배 성장을 외치니까 내가 혹시 안 하면 3배 성장이 안 될까 봐 각자가 3배 성장을 위해서 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배 성장 이상은 이루어내는, 그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변화에 잘 대응하는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 확실하게 변화와 혁신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전문가가 되어 모든 변화에 필수적으로 따는, 아까 한 것 같은데, 수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리 올 변화를 즐기는 조직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야 되고 각자가 만들어야 돼요. 각자가. 리더는 없는 위기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1980년도에 코카콜라가 미국 내 시장 점유율, 음료 시장 점유율이 35%였어요. 직원들이 이제 코카콜라에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이 회장님이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 세계 음료 시장, 커피, 우유 이런 걸 전 세계 음료 시장에 음료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코카콜라 마시는 양이 얼마나 될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아직 펼칠 곳은 많다. 이제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펩시가 아니다. 이 전 세계 음료 시장이 된다. 리더는 때로는 조직의 긴장감,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도 예전에 자영업을 하다 보면 안 되는 가게는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조직이 잘 나갈수록 긴장하는 조직, 변화와 혁신을 하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시장은 계속 국내에서 유니시티 만한 건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비슷한 거를 가장하에서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본 미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부안해동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조직을 만들어냈느냐에 따라서 미동도 하지 않은 조직, 여러분은 그런 조직을 원하시죠? 예, 그러려면 리더인 내가 늘 변화와 혁신의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 네 번째, 조직원들과 소통을 게을리하는 것. 가끔씩 저는 이런 리더들 보면 야, 저분은 참 배짱이 두둑하다. 마치 모든 걸 위임하는 것이 멋진 리더의 위상인 양 본인의 소통의 의무, 디테일의 의무, 해야 할 일의 의무를 게으리한 채 뒷전에서 팔짱을 딱 끼고 있는 것이 리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착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 리더는 얼만큼 커뮤니케이션 원활하게 하느냐. 이왕에 미팅에 오면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팅에 조금 일찍 오면, 그래서 리더,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여러분의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리더가 조금 일찍 오면 형제 라인도 볼 수 있고 강사님도 볼 수 있고 또 줌도 좀 일찍 좀 켜놓으면 아, 어떤 팀은 잘 나가는 팀이다. 아, 어떤 팀 왜 이렇게 비디오는 켜놨는데 표정은 그럴까? 요즘 그 팀 표정 밝아졌더라고요. 저는 맨날 보면 그래. 저렇게 일찍 비디오를 켜놓고 있는데 왜 표정은 저 표정일까? 저 혼자 속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팀의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의 견해와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업무적으로 지속적인 저 어제 슬펐어요. 짜증났어요. 화났어요. 아이고, 큰 리더 될란가 보네요. 왜 이렇게 사장님은 일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는 조직. 미팅장에서 미팅은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미팅장 밖에서의 일은 잘 안 일어나. 여러분 팀이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스폰서님이 생각나고 파트너가 생각나고 형제라인이 생각난다.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팀입니다. 미팅을 오는데 의무감에서 오는 사람이 많다.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팀이겠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대감도 튼튼히 다져져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요. 탁월한 뭐를 발휘할 수 있고 뭘까요? 여기가 우리 일을 잘하는 건 멋진 팀워크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고 팀의 성과는 물론이고 때로는 그룹, 때로는 유니시티라는 회사 전체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지나칠 정도로 오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도 인연으로 만들어 버릴 줄 아는 오버 커뮤니케이션, 말하지 않은 것까지 커뮤니케이션 할 줄. 아, 저 사장님 집에 뭔 일 있구나.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때로는 너무 바빠요. 쓱 지나가는데 눈으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사장님, 나 사장님 마음 알아. 오버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아무리 듣기 싫더라도 핵심 안건만큼은 다 3배 성장을 하는데 지구의 종말이 와도 끄떡도 않는다. 3배 성장, 3배 성장. 언젠가는 각인이 되죠. 그럴 필요가 있다고요. 세레그 제가 노래 부른 적이 있어요. 30대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60대가 기회예요. 저희 팀은 5, 60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지도자적인 자질을 가진 그들이 좀 있어야 조직이 푸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59세인데 나는 올해부터 60대로 가기로 했어. 60대와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서 30, 40대의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직을 올해는 한번 만들어내야겠다. 뛸 사람은 뛰고, 예, 푸근한 안식처가 될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해가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야겠다.
알아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끝없이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가 내가 많이 말해줬다고 다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확인. 정말 리더의 핵심인 중요한 일이라면 알아들을 때까지 지나칠 정도로 오버커미 몇 배 성장? 4, 5, 6이 그냥 자다 일어나도 4, 5, 6은 각인할 수 있게끔 미쳐야 미친다고. 뭔 일이 생각하면 지금 당장 즉시 빨리. 이게 전부 저희 팀의 구호였어요. 너무 어느 날 보니까 얌전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성향을 좋아해요. 잘난 체 하지 않고 묵묵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전부 내가 설치지 않으면 설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머리형들만 있는 거예요. 아, 올해 신년의 구호는 지금 당장 즉시 빨리. 하도 외치니까 매 미팅 끝나고 외치니까 어느 날 누워있다가 지금 당장 즉시 빨리 가고 있더래요. 지나칠 정도로 4, 5, 6, 4, 5, 6, 4, 5, 6, 4, 5, 6 하다 보면 4, 5, 6에는 뭔 일이 나야 할 것 같은 오버 커뮤니케이션. 그때 성장하지 못하면 마치 죽어버릴 것 같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소통을 극대화하여 파트너와 소통을 게으르지 않는 것. 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량 중 하나입니다. 리더십이다.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 그 결과는 성과와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일관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더십이 잘 발휘되는 건 성과를 내면서 일관돼. 이런 땐 이렇게 말했다. 저런 땐 저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리더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관될 때 리더십의 성과는 난다. 5번째, 뛰어난 리더는 타고나야 된다고 체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리더 이야기를 하면 나는 리더에 속해 있는 마치 리더의 추종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반드시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어제 애프터 하는데 456 PD를 외치는 분을 보면서 순간 눈물이 탁 저도 모르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처음 나왔을 때 모습을 제가 아니까요. 애프터를 같이 하는데 옆에서도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리고 말을 하면 우리는 상식처럼 눈을 봐야 하는데 왜 눈을 내리깔어? 너무 그분은 말하는 게 쑥스럽고 힘들었고 안녕하세요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믿지 않을 만큼 너무 당당하고 시선 안배도 잘하고 목소리 톤도 예쁘고 진짜 갈 것 같은 목소리로 456 PD를 외치는 걸 보면서 야, 유니시티 메가월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월마트의 창업자 샘 월튼이 어느 날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중년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멋있는 구상이 떠올라 월마트를 세웠다고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룻밤 사이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리더십도 마찬가지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리더십은 없다. 내가 리더십의 핵심을 알고 정확히 알고 꾸준히 훈련, 반복, 실수, 시도 이거를 게으르지 않는다면 다 답을 내가 이야기해버렸네. 네. 리더십의 핵심을 깨닫고 끊임없이 뭐하고? 실천하고 학습하고 그 원리를 현장에서 실천하고 지속적인 시도와 실수 때로는 시도 수정을 통해 아까 준모사님 뭐였죠? 내가 저거 밑줄 빼버리라고. 네, 맞습니까? 실수와 시도를 통해 배우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점차 리더로 조금씩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리더들은 많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의
성공뿐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미주 스폰서님 너무 부럽죠. 아, 부러운 것도 이제 없어져 버렸는가 보다. 갑자기 리더 되라니까 심각하셔가지고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박미주 스폰서님 부럽죠. 예. 스폰서님이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가 되기까지 과정은 안 궁금하시죠? 말은 궁금해요. 그토록 그것이 알고 싶은 분은 이미 리더가 돼 있으실 거예요. 스폰서님도 어느 날 그랬어요. 입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화장실에서 날마다 이 막대기나 볼펜 뭐 했다는 이야기. 걸음을 빤듯이 걷기 위해서 저는 스폰서님의 30대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목소리 톤도 지금의 목소리 톤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그분은 평범하신 분, 지금의 그분은 전능하신 하느님 다음. 그 가로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수도 없이 실수, 시도를 통해서 수정해가면서 끊임없이 리더십을 훈련한 결과가 로얄 크라운 다이아몬드. 어떻게 그 리더십을 훈련하고 어떻게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 근데 내가 제대로 알면 내가 리더가 되는 거고 내 리더십이 커지는 거죠. 나의 조직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변화의 수용,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 뭐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받아들이려고 추구하는가. 저 파워포인트요? 이것은 무슨 괴물이요. 처음에 박미주 스폰서이 줌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이 안 가요. 말을 이정훈 사람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줌이 또 생각이 안 나. 뭐가 있다며 막 화상으로 무엇이 어쩐다던데. 이 줌이라는 단어 또 나중에 스폰서 줌을 메모해놨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본인들도 모른대요.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있대. 연구 좀 해갖고 와봐. 처음에 우리가 줌을 들어가는 걸 하기 위해서요. 정말 커피숍, 그때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커피숍을 예약해놓고 정말 과간도 아니어서 하울링 나면 막 이러니까 막 끄세요. 막 60대들 놓고 50대들 놓고 30대 그때 생각하면 참 추억처럼. 근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줌 문화는 이제 정착이 됐잖아요. 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은 파워포인트 어느 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강의를 했더니 누가 해줬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했어요. 목 디스크 걸렸어요. 와, 아줌마 대단하네. 네. 그런 대단한 아줌마들이 되셔야 돼요. 30대들 다양한 연령층이 너무 나 30대인 티를 내면 내 주위에 나 같은 사람만 모이겠죠. 이왕이면 30대라면 좀 나사도 좀 몇 개 빼고 가끔씩 60대라면 좀 전문가다운 모습도 보이고 그래시오 저래시오 하다가도 한 번씩 톡톡 이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가. 방향의 공유. 리더가 가는 방향이 나는만 열심히 쫓아가는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방향의 공유,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가. 리더의 사명? 사명이란 그거예요. 유니시티는 인생의 도구입니다. 내 원하는 목적지, 내가 원하는 삶은 어디냐. 내가 어느 날 저승으로 갈 때 내 무덤가에 뭐라고 쓰이기를 바라느냐. 사명이죠. 구성원 리더가 확실한 비전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노력. 리더가 보여주는 강한 책임감.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갖추어진 조직은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성장한다. 다이아몬드 카운트를 들어가는데요.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느라고 사람이 안 나타나고 지금 전화할 정신이 없어요. 빨리 문제 해결을 해야죠. 저희 대전팀이 대전지사를 갔는데 최종미 스폰서님, 최종미 사장님 연락이 안 돼요. 뭔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폰서님 뭔 일 있어도 될 거예요. 보이지 않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파트너에게 보여지는 최종미는
말 꺼내면 되는 거로 붙여진 내가 참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 주는 그분이 고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최고의 조직을 만드는 핵심은 결국 기본에 충실한 자세다. 보이지 않게 사람은 사람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는 자신이에요. 왜 자신감이 없는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가식을 떨어도요, 자신을 속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잠자리에 들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내일은 눈을 뜰 수가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도 일어나졌네. 이렇게 하는데 성공 못해. 예. 말대로 되고 말은 시가 돼요. 제가 2022년 처음 1월 세미나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루도 안 쉬게 일이 생겨나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상황에 왜 이렇게 남들은 코로나 감염도 잘 돼? 저는 하루에 3개 지역을 어김없이 다니거든요. 코로나 때부터 저는 오프라인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코로나도 최종민은 무서운가 봐요. 나의 리더십이 조직의 리더십이다. 내가 얼만큼 성장할지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내 꿈이 얼마나 원대한지. 진짜 먹고 살고 이상의 돈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뭐 하는데 쓰고 싶으세요? 그 꿈을 미리 가지세요 좀. 꿈리스 이 사업을 하는 이유 보면 막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어찌 그렇게 동물의 왕국일까? 나 잘 먹고 내 식구 잘 먹고 좀 원대한 꿈.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좀 미쳤다고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좀 원대한 꿈을 한번 꿔보시라고요. 어느 날 전용 행기를 타고 세미나장에 나타나는 내 모습. 60대인 듯 30대인 듯 같은 내 모습. 대한민국의 멋진 리더로 성장했는 내 모습.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나의 사명은, 저의 사명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그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어서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않으면 알아서 조직이 걸러줘요. 변화하거나 걸러지거나. 그래서 저는 이 비즈니스만큼 통쾌한 비즈니스가 없다고 생각해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비즈니스. 얼렁뚱땅이 통하지 않는 비즈니스. 능력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내가 정말 간절한 꿈만 있다면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대성할 수 있는 비즈니스. 서울대 하버드대를 나왔어도 성공서적을 게을리하는 그 사람보다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늘 책을 끼고 다니는 그 사람이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규칙과 저는 어느 날 박미주 스폰서님이 비즈니스 핸드북을 마르고 닳도록 봤대요. 그래? 나라는 해야지. 저도 비즈니스 핸드북을 늘 머리맡에 두고 잡길래 저도 안고 다녔어요. 늘 쳐다보고. 남이 잘한 일은 빨리 따라해요. 어느 날 이거 흔들기만 해도 대박이 난대요. 저는 그때 고혈압 당뇨도 아니었기 때문에 속으로 에이 많이 낫기는 한가 보지. 다 낫기 하겠어. 하지만 필요한 이야기니까 나에게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날 즉시 당장 빨리 하루에 3명씩 고혈압 당뇨 고지혈했으면 동태사랑으로 보내. 고혈압 당뇨 고지혈했으면 저에게는 뭐 안녕하세요 뭐 청화해도 돼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로 늘 막 시간을 쪼개서 하루에 3명씩 그 규칙과 일관성을 지키다 보니까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적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제가 하루에 신규로 터치하는 인원이 24명. 그러니까 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시간 전략을 할까?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자, 제가 다 알아요. 앉아 계세요. 화이트보드 딱 놓고 독피 그것도 스폰서님이 어느 날 딱 하더라고. 각인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가 한 건 줄 알아. 스폰서님이 어느 날 딱 사업 설명에 그거 풀다 저거네 저거.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와도 그거 설명하니까 똑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일 QI를 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게 몸에 배버렸어요.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불안해서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오이슬 사장님 같은 경우는요.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나가더래요. 엄마가 어디가? 나 QI 한 개 못했잖아. 그 어디를 가는데 앞에 편의점. 그 이튿날 엄마가 후원 가서 창업.
창업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러 간 거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요. 오이슬 사님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공무원 뭐 이쪽으로 사업을 안 하려고 저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커피숍에. 쭉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 가치관이 올바른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랬더니 26인가. 돈도 없고,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카드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네. 제가 꿈 리스트라도 한번 100가지 적어보라고 이렇게 했던 1년 만에 PD 카운트를 갖고 지금 딱 2년째 되는데 PD 2조와 사파를 도전해요. 4, 5, 6 아니 3월에. 멋있죠? 규칙과 일관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나는 매 미팅에 미팅을 참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느꼈고 깨달았느냐, 그래서 뭘 실천하라고 하느냐. 스쳐가는 성공자의 한마디도 내 것을 하지 않았으면 나는 미팅에 안 온 거예요. 저 가끔씩 그 말 잘하거든요. 저희 유니시티 제품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먹다 안 먹다 한 건 안 먹은 겁니다. 미팅에 와서 아무것도 감흥도 없이 앉아있다가 간 건 미팅을 안 온 겁니다. 미팅에 왔으면 강사의 농담, 저거니까 사람들이 다 웃네? 그거라도 메모해서 그날 소비자 만날 때, 소비자는 그 강의 안 들었잖아요. 3번 써보면,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3번 써보면 자기 거 된다고. 그러면 나는 오늘 미팅 강의 중에 뭘 3번 써볼까? 이걸 메모해서 3번 해보세요. 나 유머 감각이 없어요. 하지 말고. 나 배운 게 없어요. 누가 못 배우래? 찾아서 배우세요. 네,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죠. 나는 습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훌륭한 모범이 되는가. 돈 쓴 사람도 있어요. 돈 써준 사람도 있어요. 그 비디오 키는 게 돈 들어가요? 리더는 되고 싶대. 돈 안 드는 것부터 하자고요. 나 가끔씩 진짜 다른 사람이 다 비디오 키고 있으면 나는 오늘 하루는 비디오는 안 키고 싶은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먹더라도 켜야지. 왜? 나까지 안 키면 그나마 적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저번 PD 미팅 때 비디오 켜는 문화 만들자고 하니 PD들부터 켜라. 며칠 키더라고. 며칠. 언제 습관 공동체가 되겠어요. 리더는 외치면 내가 리더라면 나도 그 리더의 마음처럼 하셔보셔라. 여러분한테 돈 쓰라고 않잖아요. 이 1박 2일에 돈 많이 쓰라고 않잖아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1박 2일을 저번에 세미나를 보니까 너무들 많이 올라고 그래가지고 5만 원이에요. 원래 1박 2일이. 6만 원, 만 원을 올리면 조금 들어올까 봐 6만 원을 원래 다음부터 5만 원으로 도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만 원으로 안 올 줄 알고 아마 그것 때문에 안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그 돈 남아가지고 그래서 돈 버나 보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습관 공동체를 만드는데 9시 반 우리의 비디오 키는 시간은 9시 반이에요. 날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9시 반에 키고 저는 소원이 진짜 어디에 차분히 앉아서 그거 좀 따라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시간이면 스폰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항상 어딘가를 이동해요. 월화 수목금 토일 미팅이 돌아가는 때 제가 미팅의 현장에 없는 날은 없어요. 강의를 하고 있지 않는 한은. 하지만 즐기지는 못해요. 저것도 나도 이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돈 안 들어가니까 제발 하시자고요. 다 봐야겠어. 299명 제가 스캔 떠났어요. 나의 열정이 다른 이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잘못된 열정이지는 않는가? 오늘은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외쳐놓고 다이아몬드 갈란가요? 이렇게 되시면 안 된다고요. 내 열정이 영향력이 있으려면 초지일관, 규칙과 일관성. 저도 PD 오고 사파이어 오고 루비 오고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이야 신은 한 코스도 나에게 시련을 안 주는 코스가 없었어요. 야 최종민을 얼마나 큰 리더로 만들려고 신은 나에게 이렇게
아, 일꾼을 만들고 있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문제의 상황이 왔다 해서 저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제 목표를. 상황대로 가면 되는 거죠. 아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하지만 항상 지사에서 보면 사장님은 마감을 하는 거예요. 웃고 떠드는 거예요. 제가 우거지 죽상을 한다고 누가 나 도와줘요? 예. 내 가슴의 열정이 너무 내 팀이 잘 나가. 그 잘 나가는 게 너무 남들이 막 시기질 털 만큼 보여서도 안 되고요. 내가 너무 못 나간다고 그것이 남에게 비춰져서도 안 돼요. 올바른 열정이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언제나 용왕루처럼 끌어오르는, 나 혼자 있어도 열정이 하늘을 찌르는, 그러려면 늘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열정이 있어요? 다 알려줬잖아. 고개도 매일 누가 보나 안 보나. 나는 많은 이들을 걔더 좀 더 나아지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이 열정 식을 틈이 없어요. 매일 뭐 샴푸 자랑이로 린스 자랑이로 뭐라도 하면 열정이 식을 수가 없어요. 각 누워 있는데 갑자기 샴푸 하나 갖다 주세요. 거기 유니시티 샴푸. 이런 사람이 수가 늘어나면 열정이 식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는 많은 이들에게 모방 당할 만한 리더인가. 나는 내 파트너들이 나를 보고 정말 멋진 리더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리더인가. 늘 자기점검표를 작성하면서 여러분의 리더십을 키워가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